네, 뉴스룸이 끝난 뒤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이제 다 아는 분이죠. 월요일은 많이들 아십니다. 쭌쭌잉님, 월요 닭가타임은 늘 기대가 큽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양쪽에 다 가감없는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성철 공농센터 소장 모시고 이번 주에 또 깔 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리 또 고지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댓글 이벤트죠. 오늘 주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념 갈등 얘기 그리고 민주당의 삭발 정치 얘기도 좀 할 텐데요. 댓글 달아주시면 영화상품권 저희가 소개한 뒤에 좋은 댓글 소개한 뒤에 영화상품권 2장씩 2명에게 보내드리고요. 지금 저희 김 작가가 보낸 게 와 있는데 본 방송 중에 관련돼서 댓글을 올리신 분들도 또 2명을 골라서 그냥 무작정입니다. 무작위로 골라서 영화상품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주 4.3 사건 75주년 추념식이었습니다. 최근에 화해, 미래, 치유, 아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PD님 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현수막으로 돼 있고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 서북청년단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한 20몇 년 전에 소설에서 봤던 이름이 서북청년단 단체가 또 제주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픔을 치유해야 될 추념식에 저렇게 경찰들이 막는 시위와 갈등의 현장이 됐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합의돼 있던 4.3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자는 얘기들이 한 극우단체의 시위로 약간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장성철 소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3 사건에 대해서는 서북청년단이 이게 공산주의 폭동이다. 얼마 전에 사실은 우리 공화당도 제주도에 현수막을 내걸고 폭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예. 우리가 논평을 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요. 예. 제주 4.3 사건의 정의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법으로 이미 정의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희생당한 거예요.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념적으로 아니면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저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또한 저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벌백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런 현수막이나 저런 이제 극우 단체의 주장이 4.3 특별법 위반입니다. 4.3 특별법에 따르면 물론 처벌 규정은 없지만 예.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4.3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은 4.3 특별법 위반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에서도 저런 현수막은 4.3 특별법에 위배되는 예. 현수막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철거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유독 올해 이제 4.3 추념식을 앞두고 예. 그런 식의 이제 이념 갈라치기 내지는 4.3의 의미를 왜곡하는 시도가 갑자기 극렬해진 이유가 뭘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런 똑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지금 집권당의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리고 저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화해와 진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임명한.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저런 일부 극우 정당이나 극우 세력의 4.3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더 극렬한 시도를 낳고 있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극우화되는 거 아니냐. 내년 총선 앞두고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경계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마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이제 저런 생각이나 저런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도 이전까지는 감히 그럴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래도 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저런 현상을 낳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수록 그러니까 예전 지금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제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전에는 저런 소리 했다가는 왕따 당한다. 그리고 보수나 극우층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인기 좀 끌겠네라는 분위기가 됐다는 말씀이죠. 아니 저런 주장을 노골적으로 했던 사람이 집권당의 최고위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켜보면서 아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예.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보수 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일이다. 예. 이런 식의 모습을 좀 보이는 거라고 봐요. 근데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2014년도 예. 박근혜 정권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의 이념이 서북청년단 저 사람들에 의해서 대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 대변은 일부 아니지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앞서 이제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에 한 것이다라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용 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고 네. 오늘도 관련 발언에 대해서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왜 사과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태용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3 사건이 김일성 일가의 지시에 의해서 4월 3일 예.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에 의해 12개의 경찰서와 관공서에 대한 무장 공격이 일어난 것이다. 이게 앞에 말이고 예. 뒤에 말은 남로당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적인 비극이다. 예.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때다. 이제 뒤에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생각은 그냥 일반론적인 생각과는 다 같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지만은 저 4.3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뭐 태용 의원이 나는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물론 초기에 이제 남로당의 소유가 있었지만 제주도당의 소유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자유적 소유로 보는 게 학계에 많은 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사실들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예. 자신의 주장을 저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내년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으로서는 제주도에서의 선거 치르기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좀 걱정이에요, 여러 가지로. 예. 아니 근데 이제 집권당 최고위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당 차원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요. 김재원 의원이 지난번에 전광훈 목사 예배에 가가지고 5.18 예. 헌법 전문 거 반대한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걸 가지고 당내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강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 더 하면 징계하겠다. 본인이 거듭 사과를 했어요. 예. 근데 태용 의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5.18과 4.3이 조금 다릅니다. 이념적 휘발성이 훨씬 더 커요, 4.3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고 그것도 보수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완전한 해결을 예. 공약을 했고 명시를 했는데 그런데 집권당 최고위원이 본인의 주관적 경험으로 그분은 아직도 무슨 북한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서울시 강남구를 대표한 국회의원이 당의 입장과도 다르고 역사적 사실과도 다르고 또 우리 법에 의해서 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도 다른 얘기를 저렇게 공공연히 하는데 당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저런 극우 정당들이 더 준동하고 예. 일부 극우 세력들이 뭐 4.3 추념식 현장 가가지고 저런 식의 이제 시위마저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용 의원이 저 발언에 책임을 지려면요. 제주도 가가지고 그 유가족 분들, 희생자분들 찾아가서 저 얘기를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고 그분들을 논리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입증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으면 태용 의원 말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태까지 많은 학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미 규정된 거잖아요. 예.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건 아니다가 됐죠. 물론 남로당이 그러니까요. 일부 소유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에 의하면은요, 그냥 좀 말단에서 이루어진 자의적인 뭐 판단이었다, 그런 폭동이었다, 뭐 이런 식의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계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다 정의가 된 거잖아요. 그만 좀 주장하시라라고 말씀드려요. 사실 제가 그래서 오늘 지난해 74주년 제주 4.3 추념식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네. 기념사란 걸 쭉 네. 찬찬히 곱씹어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나온 표현들이 다 그 아픔을 치유해야 되고 그럼요. 화해, 상생, 미래로 가자.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게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당에 당과 용산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태영호 의원은 함께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현재 드러난 저는 말만 놓고 보면. 오늘 박성태 앵커에게 좀 유감스러운 게 아, 뭐냐면 예, 그래요? 저한테 유감. 예, 예, 말씀하세요. 저런 거면은 태용호 오늘 여기 앞자리에서 데려다 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죠, 명확하게. 아, 그렇죠. 아니 왜 대통령 입장과 당의 입장과 그리고 법에 의한 입장 이런 왜 당신은 왜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느냐. 우리가 매섭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매섭게 물어보고도 싶은데 오히려 뭐 부각시켜준다 이런 느낌도 있어서 예. 일단 그러면 부각시킬 수 있으니까 다른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 앞서 지금 서북청년당의 준동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셔가지고 준동, 그다음에 태용 의원의 그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막말들이 전혀 당 지도부에서 언급되지 않고 그냥 가고 있거든요. 집권 여당에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속 거의 구구의 끝단으로 불렸던 전광훈 씨와 같이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또 추켜 세우기도 하고 이랬다가 논란이 되면 또 사과하기도 했거든요.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갑자기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 잘라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근데 왜 김기현 대표는 못 자르느냐? 눈치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광훈 씨가 당신도 광화문에서 연설했잖아. 이 XX야. 더블 X죠. 그리고 이제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러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목회자 숭배하는 사람들은 당을 떠나 그 교회로 가라. 이때 이제 그가 붙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사랑제일교회로 가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 정광훈 씨와는 국민의힘이 단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훈 씨도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뭐 김재원 최고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사과하고 이걸 반복을 했어요. 예. 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일각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 영향력과 관계없이 저걸 끊어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데서 표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거고 맞는 말이죠. 홍준표 시장 얘기가. 예. 그리고 그런 정광훈 씨를 추종하는 당원들도 사실은 저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도 과거에 전광훈 목사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선지자라고 그 예. 전광훈 씨를 추켜 세웠던 일이 있어요.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씨나 김재원 최고를 강하게 질타하기보다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그 지방 행정이나 신경 쓰시라 이렇게 예. 얘기해가지고 또 설전이 오늘 또 그렇게 얘기했죠.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에 지난 이준석 대표 체제 때만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광화문에서 지나친 과격한 그런 주장이나 행동을 하는 이런 극우 세력 혹은 극우 유튜버들과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단절하겠다. 이런 의지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이후로 그런 의지가 좀 불분명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 저런 발언도 나오고 김기현 대표도 여기에 단호하게 대처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개딸들과 뭐 결연을 해야 된다, 결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야말로 그런 강경 보수를 넘어서서 이건 이제 보수의 극단 극우인 거죠. 정광훈 씨와 같은 사람과 단절하지 못했을 때 예. 과연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4.3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광훈 씨가 저렇게 국민의힘 내에 자기가 당원들 좀 가졌다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당원도 아닌 사람이 공천을 주라 마라 이렇게 감히 못했을 텐데 이래도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극렬 지지층 또는 강성 끝 이렇게 보면은 뭐 일부 이제 개딸들이거나 또는 정광훈 씨나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지지층이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휘둘려서는 안 되잖아요. 약간 지금 국민의힘은 정광훈 씨에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왜냐면은 당에 막대한 피해를 준 김재원 의원의 막말 이걸 징계를 못 하잖아요. 무시해야 되는데 네.
무시했다면 김재원 의원도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검되고 정광훈 있다라는 건가요? 목사를 의식하지 않는 거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가 김기현 후보 도와줬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잘한다고 했었어. 예. 이런 식의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라고 김기현 대표 쪽에서 얘기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럼 맞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렇게 소수의 집단화된 동원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숫자를 이용을 해서 폭력적인 행위를 했을 때 예.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거리에 동원을 나오든 아니면은 당원으로 가입해서 투표 행위로 나오든 아니면은 민주당처럼 문자 투표를 하든 그런 집단화된 행동에 대해서 타겟이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계속 그냥 문자로 오고 막 집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전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광화문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강성 극우 지지층들이 여러 같은 성원을 보내서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상당히 좋아하고 그 많은 또 그때 광화문에 있던 사람 중 상당 부분이 정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 또 지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럴 사실 선거에 나서면 네. 전혀 별 영향이 없었잖아요. 도움이 안 됐고. 그런데 이제 소수의 당내 경선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정광훈 목사의 목사를 따르는 예. 그러한 신도들이 당원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그 당원들이 예를 들면은 김재원 의원이 내년에 대구 달서병에 출마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당원들이 자기 주소를 옮겨요. 나 대구 달서병 그 지역에 산다고. 근데 그걸 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자기가 그냥 주소를 고치면은 그 지역의 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을 경선을 하잖아요. 그럼 김재원 의원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마치 예전에 이제 그 통합당 사건 때 이제 주소지를 옮기면서 투표에 참석했던 네. 그런 것들 비슷하게 그럴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공천이나 경선 과정에 극렬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면서 피해를 줄 수 있다. 네. 잘 되게 못해도 못 되게 날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제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하는 것 같고 또한 당과 보수파 진영에 본인은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같이 결합돼 가지고 정광훈 목사랑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신혜식 씨예요. 유튜버 신의 한수 146만 명 구독자를 예. 갖고 있는 3종 세트예요. 그 세 명이 막 같이 다녀서 같은 주장을 해요. 아 같이 다녀요? 네, 무시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러면 지금 김기현 대표의 당 대표 쪽에 당 대변인으로 가 있는 강동갑 윤희석 씨를 잠깐 모셔가지고 대체 왜 그걸 놔두냐 한번 따져볼까요? 근데 뭐 대변인이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얘기랑 또 윤희석 대변인은 또 콜라 몇 잔 먹으면 속에 있는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 밖에 나가서 하는 얘기랑 좀 다르거든요. 아 달라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친한 장성철 소장님이 밖에 나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와서 여기서 그냥 해주시면 되죠.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점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 행정이나 신경 쓰라 예.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의 그런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예.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당 지지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 리더십에 대한 기대랄까요? 이런 것들이 당 안팎에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윤핵관들 이 소나기에서 김기현 대표가 벗어날 수 있겠냐? 그 대표로서 자율적인 운신의 폭이 있냐? 용산에서 결정하고 용산에서 가리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시각을 불식시킬 만한 그런 리더십을 김기현 대표가 보여주지 못했고, 특히나 이 김재원 최고의 이런 그 거듭된 예. 이런 뭐 망언 문제, 그리고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또 4.3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할 의사가 없다라는 식의 그런 뻣뻣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그런 기운에 의해서 더 이제 극단적인 어떤 예. 이 보수적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별달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대표로서의 뭐 그립이랄까, 리더십이랄까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고깝게 들을 문제가 아니고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진짜 용산과 윤핵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짜 총선 때 돼가지고 이 바지 사장 비슷하게 예. 과거에도 국민의힘의 그 국민의힘 전신에 보수 정당의 그런 전례들이 있거든요. 이명박 그 정권 초기에 총선을 치르는데 공천은 이상득, 이방호. 당시에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사 형통, 예. 뭐 무슨 영일대군, 형이었죠. 예, 이런 그 평가를 받았었고 실세 사무총장인 이방호 사무총장 그리고 강재섭 의원이 그때 당 대표였는데 바지 당 대표 아니냐 이런 평가가 공공연히 있었어요.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데자비처럼 일어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지금 사무총장도 당의 실세, 윤핵관의 실세로 거론되는 분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약간 극단적인 성격은 아니어서 앞서 이제 태영호 의원의 주장이나 또는 김재원 최고위원 또는 정광훈 씨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선을 명확히 그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최고위원들이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당대- 바지사장 취급하는 건가요? 그렇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최고위원 됐을 때 김기현 대표 덕을 본 것도 아니고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갖고 당대표가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또 김장현대라는 말로 된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대표보다는 장의 눈치를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군요. 장막 뒤에 있는 당대표는 장제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장막이라는 표현은 장을 염두에 둔 표현이신가요? 아니 지금 방금 전에 그냥 생각해낸 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러한 이제 최고위원들의 좀 말 안 듣는 거 그런 것도 문제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도 저는 상당히 좀 저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생이 어려우니까 민생 119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듭니다. 예. 거기서 첫 번째 행사가 그냥 편의점 도시락 사다가 먹는 거예요. 음. 물론 뭐 대통령실과 행정부랑 같이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 이벤트성으로 그냥 학생들 마음 얻어야지 학교 가서 아침밥 같이 먹고 직장인들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그럼 편의점 도시락 먹고 이런다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 수가 있나요? 이게 무슨 체험 삶의 현장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당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편의점 도시락 먹고 야 좀 짜다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게 뭐 민생 아는 것도 아니고. 나이 또 국문 오게 생겼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전에 이제 방송을 정진석 위해 비대위원장 때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김기현 대표랑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시잖아요. 아 근데 오늘 제가 비판하니까 또 너무 또 아니, 서운하지 되게 않을까? 평소에 비해서 톤이 낮았어요. 아, 예, 되게 조심하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조심하는 게 느껴졌어요. 자기 검열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이제 양쪽을 다 항상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쪽 비중을 좀 더 많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도 제1야당으로 원내 또 제1당이니까요. 제가 항상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의원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대를 하면 얼마 전에도 삭발을 했고요. 또 삭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양곡관리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네. 거다 이런 거에 또 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제 원내 제1당이 삭발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제1야당에서 저 같이 어떻게 그럴까요? 저희가 이게 손님한테 돌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전광판 같은 걸로 막 딴 데는 하던데. 저희가 칠판. 저희가 이거 동접자 10,000명 넘으면 그때 좀 제가 위에다 좀 얘기해서 전광판으로. 근데 제가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해서요. 이렇게 글씨로. 옛날 학원 선생 때 생각도 좀 나고. 알겠습니다. 예전에 2019년에 당시는 이제 국민의힘이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제일 야당일 때 뭔 삭발이냐 억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민주당이 좀 삭발을 해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먼저 박원석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약간 경우는 다르긴 하죠. 당시에는 이제 당 대표가 삭발을 하고 예. 이른바 이제 대여 투쟁에 이제 선봉에 서고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 여당이었던 예. 민주당에서 그런 논평을 내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당 대표가 삭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관련 상임위 특히 이제 의원들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나 또 양곡관리법이다 농해수위 해당 사안이잖아요. 예. 농해수위 의원들 몇 사람이 삭발을 한 거여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야당이긴 하지만 국회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정당이고 그래서 양국관리법도 사실은 여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제2요구권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입니다. 때문에 그 제2요구를 했을 때 뭐 정치적 부담이 여당에게 갈지 야당에게 갈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또 뭐 제2를 하면 되는데 제2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제의를 하면 이제 3분의 2의 찬성을 예. 받아야 되니까요. 뭐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 총리가 낸 담화문도 제가 보기에는 좀 빈약하거나 부실한 또 정보도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담화를 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국회가 이제 더 이상 뭐 삭발 단식 이런 모습이 예. 국회에서 물론 그런 모습이 간혹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야가 뭔가 이 합의하고 대화하고 또 토론해서 국정 현안을 진전시키는 모습은 없고 여야가 늘 갈등만 하다가 또 한편에서는 뭐 삭발 단식 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과연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의 국회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양쪽을 지금 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야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뭐 삭발하는 것에 대해서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당시의 여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삭발을 한 거였고 지금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야당을 야당 대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거와는 스스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시위에 뭐 국회의원이더라도 뜻대로 안 되면 시위의 일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뭐 삼보일배도 하고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단식 투쟁함으로써 김경수 지사 드루킹 특검을 이뤄냈잖아요. 관철시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자신들의 투쟁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다는 점에 있어서 삭발, 단식 뭐 이런 것들은 뭐 저는 항상 정치인들에게는 있을 일이다. 뭐 폄하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도 저희도 내부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야당은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그냥 원내 제1당을 해서 막 통과해서 보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또 대통령도 야당이 보낸 거 물론 이제 심사숙고하는 대통령실도 심사숙고하는 모습도 띄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거부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전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서 좋은 해법을 찾을 일은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양국관리법이 그렇게 야당만의 의사 진행으로 통과되는 것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더 그 여야가 심사숙고하고 머리를 예. 맞대고 토론을 했더라면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도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민주당 원안이 아니고 중재안을 토대로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4만 헥타르의 경지 면적,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혹은 쌀값이 일정 그 수준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정부가 그거를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하도록 하는 애초에는 원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양국관리법 체제 하에서도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은 예.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해왔고 예. 때문에 두 가지 그 입장 사이에 지금까지 정부가 현행 양국관리법 토대에서 해왔던 일과 민주당이 의무화하자는 그 방향 사이에 저는 충분히 타협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야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랄까요? 공기랄까요? 이런 게 토론하면 합의가 가능한 사안도 토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대통령이 지금까지 야당 대표를 취임 이후에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던 그 사실만으로도 지금 여야 사이에 흐르는 이제 이런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그 대목은 저는 여야 모두 다 이 반성해야 될 측면이라고 보고 저 정도 법안을 가지고 일방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면 다른 법안들, 다른 쟁점이 많은 법안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뭐 양비론으로 양쪽을 다 까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콕콕 집어서 까고 싶은 거지 양비론을 흐르는 건 저도 사실 좀 반대인데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다. 지금 세수도 엄청나게 안 거쳤잖아요. 1, 2월 세수가 뭐 거의 16조 이상 펑크가 났다라고 하는데 다 위기다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통과 안 될 법을 만들고 또 그냥 무작정 거부하고 계속 국회에서 싸우고만 있는 양비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참 나빠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예. 자기네 정권하에서는 이걸 통과 안 시켰어요. 왜?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얘기한 그 논리예요. 그대로 그 논리를 갖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통과를 안 시켰어요. 예. 그런 점에서 나쁘고 또 하나는 법률안이 거부가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총선 전략의 정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농민들을 챙기지 않는다. 그렇죠.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농민분들 챙기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저 사람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법안 통과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우리 당선시켜주면은요 내년에 다시 이 법안 다시 해가지고 우리 통과시킬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맞는 것이냐. 집권해본 야당이 이렇게 정쟁 속에서 법안까지 농민들의 삶까지 이용해 먹는 거 이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참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농촌을 지역구로 가진 의원들 같은 경우엔 예. 이 법안을 갖고 민주당이 할 캠페인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는 상당히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법안이다. 큰일 났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지금 쭉 민주당까지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슬슬 댓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드리면 일단 뉴스는 본방중에 나왔던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덕 부장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서북청년단이 아직도 있었어? 근데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2014년에 몇몇 인물들이 다시 이름을 따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메타논님, 저게 보수냐? 제주 4.3에 대한 폄훼 의견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요. 바이올렛님, 시장은 가고 4.3 제주는 안 가고 시장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구나라고 했는데 이 시장 간 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간 부분 이걸 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있는데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념사를 대독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에 꼭 추념사 내용에 뭐 IT 디지털 기업이 활약하는 제주도, 예. 반도체 설계 기업 유치 이런 얘기를 꼭 그 자리에서 했어야 할까요? 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이 하는 행동과 말, 이 메시지가 도저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자리에는요, 정말 희생자분들, 유가족분들, 제주도민들 위로하고 그 위로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 되지. 디지털 첨단 기업을 여기 유치하겠다라는 게 그분들 귀에 들어올까요? 이거를 누가 과연 그런 메시지를 작성했을까요? 대통령실 메시지 관련 쪽에서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주에 가서도 사실 광주에 어떤 산업을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시 5.18 관련인데 일단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는 대통령실이 솜씨가 없다. 감성적인 접근을 해야 될 장소였잖아요. 여기서 논리적인 접근을 하면은 그게 설득을 당하고 그렇죠. 귀에 들어오냐고요. 이런 디지털 해서 그러면 고용 창출되고 이득이잖아. 이런 맞아요. 메시지만 있단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역대 보수 정부 멀리 갈 것도 없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의 4.3 추념사하고 비교를 해도 이번 추념사가 뭐 형식적으로는 분량도 굉장히 짧고 내용도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 그리고 4.3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그걸 계승하는 뭐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번 추념사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도 한번 갔었죠 추념식에. 예. 그때 얘기했던 내용과도 기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최근에 이런 흐름을 지금 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굳이 1박 2일 동안 뭐 순천부터 시작해서 뭐 통영, 대구 이렇게 지방 일정을 수행했는데 딱 4.3 추념식에만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못 간다.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 오히려 대통령이 이럴 때 가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오는 걸 차단하고 또 국민적인 통합이나 화합이나 혹은 치유나 이런 메시지를 냈다면 훨씬 더 보기 좋았을 텐데 대통령실에서 같은 행사를 매년 가는 것도 좀 이상하다. 근데 예. 같은 시장은 왜 몇 번씩이나 가죠? 그건 이상하지 않나요? 서문시장에 3번 갔죠. 네. 시장은 살 게 있으니까
아니 그 광주의 양동시장도 있고 부산의 예. 자갈시장도 있고 예. 제 지역구에 오시면 능곡시장도 있습니다. 아, 능곡시장. 근데 왜 소문시장만 그렇게 가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예전에 소문시장 가면 길을 받아온다는 얘기들이 했었습니다. 예, 일단 쭉 의견 들었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뉴스룸 본방 댓글이 아니고 유튜브 지금 뉴스룸 D 댓글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덕 부장님 또 의견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트렌드인가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전광훈 씨 관련돼서는 테이크5님께서 뻔한 거 아닌가. 전광훈 씨가 힘쓰는 게 국민의힘 당원들 투표권이지 뭐. 장 소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 들으십시오. 이렇게 빨리요? 아니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오랜만에. 테이크5님은 저희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전에 선물 받으신 기록이 있는데 그래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장 소장님께서 드리라니까 뭐 네.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림자 미네 지니님, 김기현 당대표는 본인 의지는 보이지 않고 주변 눈치만 보는 것 같네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 관련돼서 이 얘기도 있습니다. 정광훈 씨가 동생이던데 이 자식 저 자식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광훈 56년생, 홍준표 54년생. 앞서 이제 저희가 앞장에서 했던 정광훈 목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싸움, 설전을 두고 한 얘기인데 참신한 접근법인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예. 예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이런 표현까지 쓴 사람인데 그러네요. 뭐 홍준표 시장이 뭐 두렵겠어요. 예. 이거 뒤에 캔디님 좋은 의견인데 일단 정 목사는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다. 전례로 봤을 때는 홍 전 시장 54년생 정도야 뭐. 무차별이에요, 그냥. 아니 그래도 중요한 팩트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분 명확한 드릴까요? 점 드리십시오. 역시 임금님, 캔디님도 예전에 받은 바가 있는데 그래도 또 드립니다 우리가. 예. 그리고 홍준표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에 나오셔서 호적이 잘못 듣고 사실은 53년생이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임금님, 캔디님 그리고 앞서 테이크5님 영화표 2장 드리고요. 저희가 앞서 또 본방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김 작가님 뭐가 진실인지는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고 일단 무작위로 지금 카톡을 이상하게 보내놔서 제가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작위로 넉 장을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YK 김님 가슴 아픈 역사 그 속에 산화하신 분들에 대한 애도가 없냐. 사실은 이 본질은 제주 4.3에 대한 본질은 양민이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라는 그럼요. 게 사실 가장 큰 본질이거든요. 예, 그분을 정말 YK 김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YK 김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덕 부장님도 지금 많이 주셨는데 덕 부장님도 제가 한 더 오르면 덕 부장님 서북청년단에 아직도 있었어? 덕 부장님에게도 영어상품권 2장.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뉴스룸 본방에 나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어상품권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몇 개 더 말씀드리면 임금님 귀에 캔디님 뉴스룸 D 좋아요. 근데 예전만한 독한 맛이 없어요. 좀 더 독하게 좀 까주세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쳤어요. 지쳤답니다. 네. 까도 더 일단 이상해. 저희가 바카스를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현 김님, 박앵커님 예전보다 센 멘트가 좀 적은 듯하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메인 뉴스를 맡고 신경 나서 쓰겠습니다. 예. 약해졌죠. 그래요? 네. 아무래도 청취자들을 시청자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눈치 보시는 겁니까? 낮에보다 약했다는 말씀입니다. 썰전 할 때보다는 훨씬 약해졌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과로에 시달리고 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또 수요일 뉴스룸 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